여러분은 노후에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더 들면 계단 오르기가 힘든데 엘리베이터 없는 이 집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혼자 남게 되면 이 넓은 집을 어떻게 관리하지 같은 현실적인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걱정이 되는데도 대부분 아직은 괜찮아 라며 애써 외면하고 미뤄두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산처럼 높아 보이고 문턱 하나가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서야 깨닫죠.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선택한 집이 이제는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요. 이런 후회가 생기기 전에 오늘은 노후에 실패 없는 집을 선택하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 말이에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68세 박순옥 씨는 3층 계단을 올라와 현관문을 열고 난 후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 정도 계단쯤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한 번 오르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부엌에서 장봐온 재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문득 거실 소파에 남편의 흔적이 보였어요. 늘 앉던 자리에 움푹 패인 자리. 남편이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만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34평이나 되는 이 집이 이제는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청소할 때마다 가슴이 허전했고 혼자 지내기엔 모든 게 버거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부터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해 3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에서의 일상이 매일 고통스러웠습니다. 순옥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몸은 점점 불편해지는데 집은 그대로인 게 문제예요. 지금도 이런데 몇 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려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뭘 기준으로 집을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순옥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주거 선택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단순히 집의 크기나 가격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신체 변화, 의료기관의 접근성, 혼자가 되었을 때의 대비책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이런 요소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노후 준비가 될 수 없거든요. 오늘은 순옥 씨처럼 60대 이후 주거 선택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년 후 내 몸을 상상해 보세요. 순옥 씨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현재 건강 상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60세에는 아무 문제 없던 일들이 70세에는 버거워지기 시작할 것이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순옥 씨 역시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면 어떤 집이 나이 들어서도 살기 편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휠체어나 보행기가 필요할 때를 미리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인 주거 전문가들은 나이 들어서 살 집으로 최소 14평 이상을 추천합니다. 복도가 넓고 화장실 문이 크며 현관에 턱이 없는 구조가 좋습니다. 또한 침실과 화장실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욕조보다는 샤워 부스가 안전합니다. 욕조는 높은 턱을 넘어야 하고 바닥이 미끄러워 낙상 위험이 크거든요.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는 벽면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해요. 특히 계단이 있다면 난간이 양쪽에 모두 설치되어 있고 계단 폭이 넉넉한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사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67세 김동훈 씨는 작년에 아예 원룸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에는 2층 주택에서 살았는데 침실이 2층에 있어서 밤마다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어요. 이 집은 방이 하나라 좁긴 하지만 모든 동선이 평면이라 정말 편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부엌 일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죠. 이사하면서 욕실과 화장실의 안전바도 미리 설치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나중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겨울에 미끄러질 뻔했는데 안전바 덕분에 큰 사고를 면했거든요. 예전엔 새벽에 눈 떠지면 화장실 가기 싫다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푹 잘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의 내부 구조뿐만 아니라 몇 층에 사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전이 되거나 고장 났을 때 10층, 15층에 사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세요? 특히 무릎이 아픈 상황에서 높은 층을 걸어 올라가는 건 정말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3층 이하를 추천합니다. 1층은 도둑이 들까봐 무섭다, 습하다는 편견이 있긴 하지만 몸이 불편해지면 계단 없는 1층만큼 편한 곳이 없어요. 요즘은 방범창이나 보안시설도 좋아져서 예전만큼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집이 아무리 살기 편해도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시설과 가까이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동네 병원이 생명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큰 병원 근처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네 의원의 접근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안양에 사는 69세 최순득 씨는 2년 전 대형 종합병원 인근으로 이사했다가 크게 실망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낮 없이 들리고 정작 감기 걸려서 가려니 예약이 한 달 뒤더라고요. 응급실은 대기 환자가 너무 많아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걸어서 10분 안에 있는 동네 병원들입니다. 내과, 정형외과, 치과, 안과가 가까이 있고 약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약국이 24시간 문을 여는 곳이 좋습니다. 큰 종합병원은 버스나 지하철로 30분 안에 갈 수 있으면 충분해요. 최 씨는 6개월 후 의원가가 형성된 주택가로 재이사했습니다. 노후에는 응급 상황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19 구급대가 1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인지 인근에 응급의료센터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의료 접근성을 확보했다면 이제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매일 할 일이 있는 곳을 찾으세요. 순옥 씨가 새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매일 뭘 하고 지낼까였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홀로 지내니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거든요. 젊을 때는 아이 학교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정말 우울해져요. 사람이 나이 들수록 더 바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동네 복지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돈이 없고 어려운 분들이 가는 곳으로 잘못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7만 455개소의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669개소가 증가할 정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말 다양합니다. 수영, 에어로빅, 탁구 등 운동 프로그램과 한국화, 서예, 도예 등 예술 강좌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거나 재료비만 부담하시면 돼요. 일부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에만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소액 비용이 있을 뿐입니다. 영어나 컴퓨터 교육도 일반 학원보다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일부 복지관에서는 건강검진이나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임의용실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식단을 가격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비용이 다르니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순옥 씨는 새 거주지를 정할 때 복지관과의 거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이 안정되고 나면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죠. 네 번째, 혼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세요.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별, 자녀의 이주 등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대전에 사는 71세 한영숙 씨는 3년 전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냈습니다. 40여 년간 함께 살던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213만 8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7.8%에 달합니다. 이 중 18.7%는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답했어요. 그때 한 씨가 선택한 방법도 복지관 도보권 내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15평 투룸으로 이사한 후 매일 오전 8시 30분에 복지관에 가서 오후 6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을 만들었어요. 한 씨는 이렇게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었죠.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 가장 무서웠어요.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를 안 한 날이면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졌어요. 복지관에서 새 친구들도 사귀고 탁구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참여해요.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나이 들면 혼자가 편하다고들 하잖아요. 남편도 그런 말 자주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씨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 이제야 와닿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고르는 거예요. 복지관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안부를 묻는 서비스, 밑반찬을 가져다주는 서비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운영합니다. 실제로 2023년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수는 12만 5,048명으로 전년 대비 17.02%나 증가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 중에는 멀리 사는 자식들보다 복지관 선생님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신다며 연락도 잘 안 하는 자식보다 여기 직원분들이 더 낫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집에 응급 상황 감지 장치를 설치해서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119나 보건소, 복지관에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화재나 가스 누출은 물론이고 어르신이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때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한 어르신은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깜박하고 외출을 했는데 경보기가 바로 울려서 소방관이 출동해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안 하는데 사람의 움직임을 확인해서 복지관에서 수시로 전화가 온다며 혼자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훨씬 안정된다고 하셨어요. 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만약 혼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잖아요. 혼자 계시다면 주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보세요. 박순옥 씨는 고심 끝에 기존 34평 아파트를 정리하고 같은 곳 18평 신축 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2층 복지관까지 걸어서 8분 거리였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순옥 씨의 일상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후 8개월이 지난 순옥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관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하고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해결하며 오후에는 한국화 교실에 참여합니다. 저녁에는 집 주변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마감해요. 전에는 집에서 드라마만 보며 시간을 때웠는데 지금은 하루가 금세 지나가요.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또래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게 꼭 맞는 곳으로 이사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옥 씨의 월 지출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34평에서 18평으로 집을 줄이니 관리비가 월 1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난방비도 겨울철 기준 월 2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크게 절약됐어요. 집이 작아지니까 청소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월 고정비가 20만 원 정도 줄어서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졌죠. 그리고 절약된 돈으로 복지관에서 새로운 취미 활동들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옥 씨처럼 주거비를 줄이는 방법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0대 이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순옥 씨처럼 집을 매매해서 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면 남는 돈도 생기고 관리비도 줄일 수 있어요. 순옥 씨의 경우 기존 주택 매도 대금 3억 8천만 원 중 2억 원으로 새 집을 구입하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적금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집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5세 이상이면 LH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이나 지역에서 만든 시니어 주택 등 여러 가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를 활용하면 집값 3억 원 기준으로 매달 9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주거 선택의 실용적인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의 결정일 수 있어요. 물리적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입니다.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자녀들을 키우고 추억을 쌓아온 그 집을 떠난다는 게 마치 인생의 한 챕터를 끝내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인생의 여러 단계마다 새로운 선택을 해왔잖아요. 결혼할 때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듯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온 거예요. 미리 계획해두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단계별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집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근처 복지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구경해보고 가능하면 한두 개 체험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디로, 얼마의 예산으로 이사할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이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이주를 결정할 때 가족들과의 대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결정하시는데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순옥 씨는 이주 계획을 세울 때 아들, 딸과 충분히 논의했어요. 처음에는 작고 좁은 집으로 이사한다고 자녀들이 반대했는데 새 집 위치와 주변 환경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찬성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끔 와서 함께 산책도 하고 새로 사귄 이웃들과 인사도 나눈다고 해요. 가족과 소통할 때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담이 아닌 새로운 도약임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소식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노후 집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박순옥 씨의 경험담을 통해 살펴본 4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0년 후 내 몸의 변화를 미리 생각해서 휠체어나 보행기 사용까지 고려한 집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큰 병원보다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동네 의원들이 더 중요하며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집중해야 해요. 셋째, 하루 24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복지관이 가까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넷째, 혼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이 갖춰진 곳을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 벌써 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죠.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지혜입니다. 박순옥 씨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더 풍요로운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단순히 집의 크기나 가격만 보지 말고 나의 노후 생활 전체를 그려보며 선택한다면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60대 이후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주거 선택으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